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휴대전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 통신사와 조율을 했습니다. 기본료가 폐지될지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얼마 전에 다룬 바가 있죠. 기본료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통신비가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안병도 IT평론가와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주말부터 어제까지 반가운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죠. 경기도에서도 특히 안성 금광 그리고 마둔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는데 평택호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소홍수관로 설치 공사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길이는 28.5km고요.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곧 발주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급한 불 끄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완공은 2022년 예정입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2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사 공부는 성한당 1러닝, 산업기사 합격은 성한당 1러닝, 기능사 취득도 성한당 1러닝. 국가기술 자격시험 한 번에 합격해봐. 쉽고 빠른 자격증 합격은 성한당 1러닝.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기본료 폐지,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겠는데요.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병도 IT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통신비와 관련해서 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5차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조율이 이루어졌을까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에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한 건가요? 예, 지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에 맞추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우선 이제 유도를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이 이제 발표된 통신 인하 정책인데 기본료 폐지가 이번에는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는데 역시 어렵군요. 약정 할인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것과 취약계층 대상 추가 요금 감면, 알뜰폰 활성화, 보편 요금제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빨리 시행돼서 가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선택 약정 할인입니다. 이 용어들이 참 어려워요. 선택 약정 할인. 기존의 약정 할인이라는 것은 휴대폰 사시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선택 약정 할인이라는 거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새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24개월이나 30개월 등 기간을 약정하는 대신에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단말기를 싸게 구입합니다. 그런데 선택 약정 할인은 이런 휴대폰 개통 시에 기간을 약정하면서 단말기 할인을 위한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로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이미 약정이 끝나 요금이 완납된 단말기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입을 할 때 나는 요금에서 할인을 받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과 혹은 공기계라고 하죠. 이 통신 서비스가 연결 안 돼 있는 그냥 빈 기계에다가 내가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였죠? 그 기간이 약정 금액을 내가 다 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할인받는 것이 선택 약정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선택 약정 할인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던데요? 예, 사실 이 제도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통사들이 이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오히려 공시지원금보다 자기네들에게 이제 손해가 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게 홍보를 했으면은 약정 할인을 선택 약정 할인을 20%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못 받고 있었고 이제 이 20%를 25%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기본료 폐지가 됐으면은 통신 기본료가 11,000원이니까 그 정도가 할인되는 건 알겠는데 선택 약정 할인을 받게 되면은 한 어느 정도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까요? 선택 약정을 하게 되는 건 사실 신청자에 한해서 그다음에 조건이 되는 사용자에 한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금액적인 면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제 단말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예. 아이폰 최신 모델로 제일 낮은 요금제인 3만 원대 요금제를 쓰게 되면 기준 공시지원금 대략 3만 원 정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24개월 동안 약정했는데 고작 3만 원만 받는 것이죠. 근데 단말기를 따로 마련한 뒤에 3만 원 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약정하고 사용한다면 20%면 월 6,000원이 할인됩니다. 즉 2년 동안 총 14만 4천 원의 할인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 할인 신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114 그러니까 통신사에다 전화하려면 114에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 지역번호 없이. 예. 그렇게 신청을 하거나 대리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선택 약정 할인이 지금 기존에는 20%였는데 결국 한 5% 정도만 일반인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는 이제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3만 원대 요금제를 할 때 20%는 월 6,000원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25%라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가지고서 뭐 내가 통신비 인하 가계 부담에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상실감이 크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통신사가 기존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말을 안 해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진 않을까요? 예, 동감합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소비자 혜택이 가는 부분은 사실 이 통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가입할 수 있을 텐데요. 예. 현재 이제 경쟁이 제한적인 현재 이통시장 현실과 또 이윤을 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사회적인 법적 장치를 통해 압박을 가해야 이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자동 할인이나 아니면 보다 강력한 홍보가 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 이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가 추진을 하니까 통신사가 엄청난 반발을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통신사는 또 나름대로 또 막 항변을 하더라고요. 어떤 점들을 통신사가 이번에 불만을 많이 드러냈나요? 네,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크게 이제 나눠서 보면, 우선 기본료라는, 즉, 11,000원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지 않다. 기존에 이제 데이터 정액 이런 약정한 요금제에 이미 기본료라는 항목이 있지 않으니까 기본료 폐지라는 건 의미 없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금액을 내려라 하는 지시 자체가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자발적으로 경쟁을 해서 요금을 낮춰야지 정부가 지시를 통해서 요금을 낮추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맞지 않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아까 20%에서 25% 늘어난다고 하니까 만약에 5만 원을 한 달에 통신료로 내는 분이 계시다면은 원래대로 선택 약정을 본인이 선택했다면 한 10,000원 할인을 받아서 4만 원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5%가 늘어났으니까 2,500원 혜택을 봐서 37,500을 내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보다 5만 원짜리 요금을 내시는 분은 한 2,500원 혜택 받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떨었나 이렇게 또 좀 의구심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알뜰폰들도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요게 있더라고요. 요건 어떤 건가요? 예, 이제 보편적 요금제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통화량을 기준으로
부담이 적은 요금제를 만들도록 정부가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통사가 모든 면에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 통사의 이익 때문에 굉장히 낮은 요금제에선 데이터량을 너무 적게 줘서 실질적으로 그 요금제가 쓸모가 별로 없게 만드는 지적 과소비, 데이터 과소비를 요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번 보편적 요금제는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쓰는 요금제, 사용자가 많이 쓰는 데이터량과 통화량을 조사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좀 저렴하다 싶은 요금을 책정하라고 권유하기 때문에 예. 요금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거대 통신 3사의 이런 보편적인 데이터 요금제가 생기면은 그 와중에 알뜰폰과 사이에서 알뜰폰의 관계가 좀 애매해지지 않느냐, 모호해지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 알뜰폰도 나름대로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정책 정도로 알뜰폰이 경쟁력을 크게 잃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알뜰폰 시장은 그 영세함으로 인해서 가입이라든지 각종 서비스 변경 등이 힘들고 대리점도 이제 찾기 힘들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뭐 아는 사람만 이용하든지 아니면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현재 그런 시장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뜰폰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통 3사가 회선을 인도해주는 도매 대가도 같이 꾸준히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뭐 알뜰폰이 특별히 이제 경쟁력이 크게 잃지도 않겠지만 경쟁력이 그렇다고 높아지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앞서 얘기를 했던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25% 그리고 뭐 취약계층 대상 추가 요금 감면 또 알뜰폰 활성화 보편 요금제 도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기존의 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던 뭐 기본료 폐지는 이 물 건너간 것 같고 뭐 지원금 상한제 폐지라든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이런 것들은 당분간 논의되기 힘들까요? 지금 현재도 이제 논의되고는 있지만 그런 예. 것들 역시 이 통사에서 기존 시장의 어떤 이제 형태를 크게 바꾸는 뒤흔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제 급격하게 몇 개월 이내에 그런 것들이 일제히 시행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제 통신비 인하가 형태가 있는 건 단기 정책이고 예. 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기본료 폐지에 준한 요금 인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한 단말기 이제 분리 공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이제 완전 자급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지금 청취자분들도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193번님, 솔직히 말해서 이거 도끼인 객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국민들이 사실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 전문가가 보시기에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요. 예. 저도 뭐 이런 효과가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다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기본료 11,000원에 준하는 일종의 이제 요금이 이제 우리 전 국민 가입자를 이제 여기다 곱하게 되면 약 7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통사들은 이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7조 원을 일제히 잃는 셈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순이익에서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광고비, 마케팅비 이런 것을 줄여서 어느 정도 차감해 나갈 수 있다고 봐도 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길에 지나가면 이제 거의 눈에 띄는 게 이통사 대리점이다. 이통 시장만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이 7조 원의 거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7조 원이 만약 기본료 11,000원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모두 깎인다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롯해서 이 산업 자체가 일제히 활력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이제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통사들이야 단순한 수익 감소 때문에 물론 반대하는 면도 있지만 이동 시장 자체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자체가 이 기본료로 인한 거품인데 예. 이 거품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꺼뜨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온전시켜서 산업 활성화에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307번 뒷자리 쓰시는 분께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통신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 비싼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통신사가 다른 나라 통신사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법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우리나라 통사가 다른 나라 통신사에 비해서 사실 이제 국가마다 규모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이통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혹은 적게 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이제 환경이 우리나라 국토가 굉장히 넓지 않은 편인데 그 안에서도 대부분의 인구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망 구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초기 구축만 이루어지면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즉 장비 투자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회선 가입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 부분 분명히 더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예.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이통사들한테 너무 많은 이익을 거두면서 사용자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이나 요금이나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번에 새로 나온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병도 IT 평론가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그리고 서울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건강 상식 알아보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날씨가 참 더운데 건강 잘 유지하고 계세요? 예, 이제 더위는 좀 타는 편이지만 네.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면은 항상 제가 뵐 때마다 네. 좀 뭔가 활기가 넘치고 밝고 해서 제가 좋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빈혈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하, 빈혈 하면은 저는 글쎄요, 빈혈을 겪어보지 못해서 네네.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 기립성 빈혈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빈혈을 이런 경우에도 빈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건 빈혈이 아니고요. 음흠.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건데요. 아, 저혈압.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 좀 많이 있는데 예. 앉거나 누워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뇌로 피가 덜 가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고요. 어허. 실제 빈혈이 아닌 거죠. 예. 예, 또 사실 빈혈 이외에도 혈당이 낮거나 혈압이 낮거나 탈수된 경우 또 어떤 약물 부작용 또는 편두통, 멀미 등도 다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빈혈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어지러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렸을 때 제가 운동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네네. 태양빛 아래서 뛰놀다가 네.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서면은 자주 어지러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는데 네네. 어릴 때 그러다가 나중에는 괜찮아지는 그런 것도 있나요? 저혈압 관련해서? 그렇죠. 땡볕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많이 뛰게 되면은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는데요. 아하. 사실 어릴 때처럼 우리 성인이 되면 에너지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뛰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여름에 특히 빈혈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네네. 특히 계절과 연관이 있나요? 예, 사실 빈혈이란 질병 자체가 예.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흔히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대충 드시거나 그런 영양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 때문에 이 여름철에 더위를 많이 겪는 여성들은 빈혈이 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어허. 그럼 이 빈혈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예, 빈혈은 그 혈액 안에 예. 적혈구, 예. 산소를 공급을 하는 적혈구가 부족한 것을 빈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성분들 헌혈하러 갔을 때 네. 헌혈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체중이거나 네. 뭐 빈혈을 앓고 있을 때 헌혈을 못한다고들 하던데 네. 체중하고 빈혈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예, 그 체중이 덜 나가면은 아무래도 혈액, 그러니까 남한테 줄 수 있는 혈액량이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저체중인 분들 중에는 영양적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안 돼서 빈혈이 이미 동반돼 있는 분들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가벼운 빈혈 증세가 계속되면은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빈혈 증상이라고 느끼는 게 빈혈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우선은 진료를 받으시고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허. 그러면 뭐 심할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면 좋지만 평소에 뭐 빈혈까지는 아니고 내가 네. 빈혈 증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식으로 좀 예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실제 빈혈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피가 부족해지면은 만들어서 채우는 능력이 있는데 단 재료가 되는 피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재료가 없기 때문에 소위 피를 만드는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 드실 때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빈혈,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아요. 대표적인 음식들이 고기, 생선, 두부, 콩 등의 그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고요. 예. 특히 뭐 간이나 콩팥 같은 내장, 또 살코기, 해산물, 계란 노른자, 또 의외로 시금치를 비롯한 녹색 채소류에도 철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음식들을 고루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허. 그리고 그 지방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과 또 빈혈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직접 관련은 없고요. 그런데 빈혈이 있으면서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는 두 가지가 다 그 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예. 말씀 주신 김에 예를 들어 뭐 청량음료라든지 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즐겨 드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런 음식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지혈증이나 성인병이 생기기 쉬운 데다가 그런 음식은 열량은 높지만 철분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빈혈이 같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환자 중에는 뭐 90kg, 100kg의 비만인데도 철분 결핍성 빈혈, 즉 영양 결핍성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아까 철분 든 음식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만으로 치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하면은 그렇죠.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네. 빈혈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빈혈이 지속이 되면 몸에 힘이 들고 의욕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족한 피로 몸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자주 더 많이 피를 짜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고 심장이 커져요. 그리고 가볍게 걷더라도 숨이 차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예.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심장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는 심부전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빈혈이 방치되면 나중에 빈혈을 치료해도 회복 안 되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빈혈을 쉽게 볼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빈혈은 아닌데 자꾸 어지럽고 속이 좀 울렁거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빈혈 이외에도 뭐 귀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예. 또는 어떤 분들은 위장 질환이나 편두통 등이 어지러움이나 미식거움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이 안 되실 경우는 진료를 받아서 그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를 받으셔야 빨리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예, 서울시가 2030,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에게 보증금과 더불어서 월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이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예.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거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여기 입주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세까지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제도, 또 주택 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이 입주하는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소득의 50% 미만, 즉 121만 2천 원이 안 되면 이 월세가 국민 임대주택 수준인 1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또 청년층 수입이 도시근로자 월 소득의 50에서 60% 수준이면 보증금 4,500만 원 무이자 대출, 또 매달 5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입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1에서 70%일 경우에는 월세 지원금은 없지만 보증금 4,500만 원 무이자 대출은 가능하고요. 월세는 4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예. 또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에도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텐데요. 하지만 서울시 전체 저소득층 청년이 아닌 이 청년 주택 입주자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한계가 있고 또 예산 문제 등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앞으로 계속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한강다리 안전점검을 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광진교와 마포대교가 대상인데요. 예. 오늘 광진교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마포대교를 각각 시민들과 함께 둘러보면서 포장, 배수시설, 난간, 받침장치, 조각 등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이 강동과 광진구 지역 주민, 또 외부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 40-50명이 참여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한강 교량 안전관리 실태를 공유하고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자 이런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동대교와 한남대교 안전점검에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시가 이른 더위 또 미세먼지를 피해서 시민들의 심신 건강을 달랠 수 있는 서울 여름 녹음길을 선정해서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네, 말 그대로 녹음길 하면 정말 푸르름이 가득한 그런 길인데요. 모두 209곳입니다.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녹음길, 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 물이 있어서 시원한 곳, 또 특색 있는 나무가 있는 그런 녹음길로 나눠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 등 공원이 75곳이고요. 삼청로, 위례성대로 등 가로가 101곳, 또 한강, 중랑천 등 하천이 21곳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추가된 곳은 중랑구 용마산 자락길, 노원구 중랑천 제방, 그리고 금천구의 금나래 중앙공원 등 모두 10곳입니다. 서울 여름 녹음길은 홈페이지, 또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지도 맵이죠. 서울 스마트 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도심 속의 오아시스 같은 녹음길 많은 분들이 또 찾아서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실의 퍼프 더 매직 드래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